제2와 천년의 기록을 열다. 2025년 2월 K200 프로젝트 본부 역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실. 이연이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벽면 전체를 차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끝없이 흐르는 문자와 이미지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이연 박사님, 역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팀입니다. 김 연구원이 인사했습니다. 서울대 국사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30대 중반의 학자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했습니다. 지난 5년간 100명의 역사학자, 언어학자, AI 엔지니어가 참여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만 해도 1893권, 888책, 약 5천만 자입니다. 승정원일기는 더 방대합니다. 287년간 매일매일의 왕실 기록, 약 2억 4천만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겁니다. AI가 모든 기록을 읽고 패턴을 찾아냅니다. 왕조가 강성할 때와 쇠퇴할 때의 차이점, 개혁이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의 공통점을 모두 데이터화합니다. 화면에 스왑 분석표가 나타났습니다.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모든 왕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조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치 체계, 청동기 문화, 광대한 영역. 팔조법금은 동아시아 최초의 성문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명확했습니다. 느슨한 중앙집권, 철기 도입 지연. 결국 내부 분열로 한나라의 침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고구려는 어떻습니까? 산성방어 체계, 기마전술, 강력한 자부심. 수나라 백만 대군도 이 전략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팽창이 화근이었습니다. 넓은 영토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국가를 압박했고 귀족들 간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영계소문 사후의 분열 그리고 668년 평양성 함락. 신라는 체계성이 강점이었습니다. 골품제, 화랑도, 불교를 통한 통합. 하지만 골품제가 통일 이후에는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치원 같은 천재도 육두품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자리를 못 얻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호족들의 반란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연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내부 분열로 무너졌군요. 정확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고려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고려의 강점은 포용성이었습니다. 신라 귀족, 백제 호족, 고구려 유민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찬란했습니다. 금속활자, 팔만대장경, 고려청자. 12세기 고려는 동아시아 문화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몽골한 3회, 몽골 7회. 특히 1231년부터 1273년까지 43년간 몽골의 침입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82년간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기간 동안에도 나라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언어도 문화도 왕조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입니다. 518년 한국 역사상 가장 긴 왕조였습니다. 화면에 조선의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조선의 강점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유교 이념에 기반한 관료체계, 경국대전, 과거제,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 조선만큼 철저하게 기록을 남긴 나라는 드뭅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도 놀라웠습니다. 한글, 치국이, 해시계, 천문관측기구. 하지만 약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첫째, 당쟁.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 4번의 사화로 수백 명의 인재가 죽었습니다. 둘째, 쇄국정책. 19세기 조선은 세계의 변화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바꾸는데 조선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셋째, 계급경직. 양반은 상업과 기술을 천시했습니다. 장인은 천대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19세기에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1876년 문호 개방 당시 조선과 서양의 기술 격차는 100년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 조선은 518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35년. 박 박사가 들어와 말을 이었습니다. 압제 속에서도 독립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의병, 독립군, 상하이 임시정부. 민족 자본도 성장했습니다. 종교 기반의 저항 문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권은 없었습니다. 강제 동원, 탄압, 수탈, 창씨 개명, 언어 말살.
1945년 해방, 그리고 1950년 6.25 나라가 다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70년 만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교육열, 실용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족성, 그리고 희생정신,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이것이 한민족의 DNA입니다. 박 박사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제 세계 제국들을 봅시다. K200 프로젝트는 한국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 제국의 교훈도 반영합니다. 로마 제국 503년 지속, 도로, 상수도, 법률, 군단,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군사비로 경제가 무너졌고 황제 자리를 두고 쿠데타가 반복되었습니다. 3세기에는 50년간 26명의 황제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몽골 제국 최대 2,400만 제곱킬로미터,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에 실패했습니다. 초원의 전사들은 정주 문명을 통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국은 4개로 쪼개졌고 각각 붕괴했습니다. 대영 제국 3,400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육지의 4분의 1, 인구 4억 5천만. 산업혁명과 식민지 착취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국력을 소진했고 1947년 인도 독립을 시작으로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미국 1945년 이후 80년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하지만 2025년 지금 중국의 도전, 내부 분열, 달러 패권 위협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제국의 공통점이 보입니까? 이연이 대답했습니다. 자원 침탈, 과도한 팽창, 내부 부패로 몰락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갑니다. 박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미국 CIA가 K200 프로젝트의 일부 정보를 입수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 박사님, 미 대사관에서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립 계획에 대한 우려라고 합니다. 석유 달러 체제 때문입니다. 한국이 에너지를 완전히 자급하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동맹과 자립 사이의 균형. 박 박사, 한국이 핵융합에 성공하면 중동 에너지 시장이 붕괴합니다. 미국 대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됩니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겁니다. 동맹국들과 공유하며 에너지 전환을 함께 이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70년간 미국과 동맹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의존하지도 않을 뿐입니다. 미국은 일단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K200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200년간 수많은 견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2025년 3월, 이연은 일본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일본의 진짜 위협은 경제가 아닙니다. 지진입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향후 10년 내 규모 9.0 이상 지진 발생 확률이 78%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만약 대지진이 다시 오면 일본은 국가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을 구할 준비를. 왜 우리가 일본을 구합니까? 과거사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일본이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면 천년의 적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K연방의 첫 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2025년 4월 K200 프로젝트는 일본 재건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융합 기술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AI 재난 관리로 재건을 돕고 그 대가로 과거사 사죄와 미래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획. 그리고 그날 밤 도쿄에서 규모 6.8의 전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